네, 11월 30일 일요일 동공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앞 시간에 시간 좀 길기도 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다 담겨 있었어요. 구역별 나눠놨으니까 한번 정리하시면서 12월달 준비하시면 되는데 일이 좀 바빠서 찍겠나 그랬는데 꼭 드려야 될 말씀이 또 있을 것 같아서 요거 좀 짧게 2부를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이것저것 말씀드리면서 그 빅스를 얘기 드렸어요. 빅스 변동성 지수, 빅게임이들이 참 빅머니들이 우리 특히 더 공부하고 더 집중되고 이 변동이 많이 심하게 올라가는 차원에서 제가 내년도 아마 더 심해질 거다, 변동성이. 그런 얘기 좀 드렸는데 겁먹을 필요 없어요.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우장창 올라갈 때 비트하면 청산 당할 때마다 돈은 막 다 청산 된다든지 뭐 몰빵을 친다든지 레버리지 엄청 크다든지 그런 분은 안 계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오잖아요. 진짜 약간 리스크하게 꾸몄던 분들은 다 날아갑니다. 지수는 분명히 계속 올라가는데 중간 이슈별 한번 출렁출렁거리고 한번 흔들어 버리잖아요. 진짜 몇십 프로씩 반타작 나버려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백화점도 아니고 딱 3개 4개 집중돼서 슈팅을 기다리는 포트니까 우리 포트를 계속 봐주시고, 결론적으로 말씀 안 드리잖아요. 과정 관리를 제대로 하셔야지만 계속 키울 수 있습니다. 그게 원칙이고, 마케팅이나 막 제가 그렇게 떠벌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 앞에 그 영상은 제가 좋아요 구독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4년 차예요. 앞으로 제가 6년을 대해서 10년 대계를 예를 들게 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게 말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네가 시황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종목까지 얘기하면서, 종목도 많이 말씀드리지도 않아요. 막 떠벌리도 않기 때문에 그런 거를 진짜 더블 파동 몇 배씩 키워가면서 대장주로 잡는다. 근데 해보신 분들은 거의 확률이 되게 높은 걸 아실 거예요. 정말 올해 들어서 우리가 따블 수익률 얘기 드리는 것도 저 연말에 한번 우리 종목들 매매는 한번 공개를 해드릴 텐데 거짓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단타나 이런 트레이딩이 점점 더 힘들어질 거예요. 제목도 제가 이렇게 하면 털린다, 이 변동성이 계속 생길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변동성이 털리지 않는 그런 방식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겁니다. 앞에 내용을 잠깐 보완을 하면 그 금반등이 또 됐어요. 골드가 이제 4,300 가다가 10월 초에 우당탕 빅머니함 엑시트 났다. 아주 4,000불 등락이 있다가 다시 올라갔죠. 근데 지금 금이 올라간다 해서 안전자산이 좋아지고 미국 증시 불안해진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오히려 11월 달에 반등을 주고 있는데, 금이 지금 반등을 살짝 주고 있다는 얘기는 여전히 유동성이 괜찮아지는 겁니다. 그죠? 유동성 면에 좀 풀린다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보는 거고, 하지만 한번 큰 빅 수급 엑시트 나왔기 때문에 또 올라간다 하더라도 일부를 판다 했지 않습니까? 일부 익절을 하고 나머지는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AI 차별화 그림 말씀을 드릴 때 위로 가는 거는 알파벳 구글이고, 떨어지는 거는 아까 보니까 엔비디아를 말씀드렸는데 오픈 AI더라고. 사실 같은 연합이니까 같은 차원으로 봐주시고, 이거 금리나 혹시 오해할 수 있어서 말씀을 잠깐 드리면, 페드 와치는 다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올해 12월 10일 날 12월 FMC 때는 67% 확률입니다. 이날 아니구나. 이거 지금 86% 확률입니다. 근데 요때 금리 인하를 한다면 연달아 1월 달에 할 확률이 90%가 아니라 67%예요. 67%는 23%예요. 이게 뭐냐면 1월 달하고 12월 달에 할 확률이 90%인 거지, 12월 달에 한다 그러면 한 번 더 확률이 23%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2월 달에 금리 인하하면 1월 달에 계속 해줄게가 아니라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나 출렁거리더라 1월 달에 하겠지, 12월 달 할 확률이 맞다. 이 두 개 중에서는 인하할 확률이 90%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연기금은 제가 10년 만에 본다 그랬어요. 진짜 수급이 중요한데 외국인 주포로 보지만, 연금이 간만에 작년 10월 달에 빠졌을 때, 계엄이고 온갖 뭐 별별 났을 때 역할을 잘했고, 이제는 우리나라가 새로운 정부 들어와서 연금이 제일 큽니다. 진짜 연기금의 어떤 특징을 보면서 시장의 흐름을 좀 긍정적으로 만들고 있죠. 코스피도 14%가 아니라 좀 올라가도 못 팔게 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도 활성화되게 되면 뭐 20조가 팡팡 들어오진 않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매일매일 저 챙겨드리지만, 연기금 통해서 코스닥이 조금만 대형주 사더라도 상당히 큰 수급이 될 수 있다. 앞에 말씀드린 부분을 살짝 보완을 하고요. 자, 이번 시간 말씀드릴 부분은 좀 짧게 얘기 드릴 거예요. 앞에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매일 봐드릴 때 수급별로 뭐 외국인, 기관, 개인 계속 얘기 드리잖아요. 우리 수급 얘기를 드릴 때, 사이클을 잘 탈 때 이런 특징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자, 외국인은 제가 매년, 매달, 매분기
매일 챙겨드리고 있지만 페이크를 많이 쓴다 그랬어요. 뭐 기관이 지금 약간 연기임이 간만에 올라오지만 여전히 그래도 외국인의 주적은 뭐죠? 물론 파생처럼 제로서만 아니지만 어쨌든 팔아야지 살 수 있고 누가 사줘야지만 제가 팔 수 있잖아요. 앞으로 외국인들은 내년에 4,500이든 더 가든 아주 붐을 만들면서 자기들이 팔 수 있게 개인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붐을 좀 만든다 보는데, 그렇게 계속 왔다 갔다 흔들흔들 하더라도 이런 추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얘들이 오늘 사고 내일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추세상 작년 하반기에 때리고 올해 5, 6월 달에 바닥 만들고 올리면서 지금 살짝 파니 뭐니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가장 크게 보는 저는 삼성전자입니다. 이 먹거리를 보면서 제가 4년 동안 외국인 추세를 보면서 그때 대장주로 잡았잖아요. 23년에 2차전지 했지만 또 개인들 물리셨고 지금은 삼성전자로 슈퍼 반도체 기준을 잡고 있다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일 편해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9만원대 사놓으면 또 올라갈 수 있다 보는 이유가 얘들이 또 팔 때는 특징을 잡을 수 있거든. 그때 사실은 삼성전자 또 12, 15만원까지 보기 때문에 4년 롤코에 타는 가장 기준은 외국인 추세.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얘들이 주포다. 자, 기관은 간만에 돌아왔어요. 간만에 연기금 돌아왔기 때문에 제가 매일 챙겨드리겠지만 오늘 사고 내일 팔고 중요하지 않다 했습니다. 매일 말씀드렸던 연기금 기준으로 추세를 잡아드릴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기관이 많아요. 보면 뭐 투신도 있고 어제 펀드 많이 안 하시니까. 근데 연기금 ETF라든지 제가 단기로 친다는 정권사 검투 있죠. 이 부분은 단기로 하는 거 감안해서 보고, 사모펀드는 제가 보는 거거든요. 참고로 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기간도 약간 빨리 변하잖아요. 요거 보시면은 한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갑자기 확 팔고 딴 거 사고, 왜 돈이 없으니까. 이거 팔아야지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바뀔 때는 팍팍팍 수급 진행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도 개인이에요. 자, 우리도 개인이고 개미인데, 개인들이 사고 파는 거는 개인이 팔았다 샀다 역대로 팔았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특히 금요일 날 개인들이 많이 팔고 외국인이 코스닥 샀잖아요. 그럼 개인이 코스닥을 판 거잖아. 전체로 봤을 때는 코스닥을 팔았다가 아니라 오히려 보면 코스피 가등을 팔고 코스닥을 샀다고 보잖아, 우리는. 그죠? 그 부분 보다 보니까 이렇게 외국인 사고 팔고 이렇게 기량을 땡기는 것처럼 개인들을 제가 사고 팔고 말씀 안 드리잖아, 전체로는. 왜 그러냐면 이 부분들이 예탁금 챙기면서 어디로 돈이 들어가고 막 가는 걸 쫓아가고 이렇게 불을 붙이는 역할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단타 치는 개인의 습성과 개별적으로 매매, 방금 말했던 외국인이 추세를 만들고 이런 것들은 개인은 못해요. 추세를 못 만듭니다. 그런 면에서 성격만 보면서 나쁘게 말하면 모래알 같은 거죠. 뭐 저희도 마찬가지긴 한데 우리는 큰 주포를 따라가는 개미이다 보시고, 사실 2020년에 진짜 처음으로 역사상으로 장 빠질 때 3전 4만원대 사서 동학개미가 외국인이 처음으로 이겼다 했잖아요. 근데 23년에도 2차전지 외국인 샀지만 더 막판에 사면서 개인들이 2차전지로 크게 수익을 냈던 동학개미 이기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결론은 다 물려요. 물론 우리는 잘 빠져나올 수 있지만 뭐 그렇게 얘기 드리지만, 이번에 3기를 하려고 삼성전자를 사나 싶었는데 결국은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것 같고, 우리 외국인 주포 따라서 삼성 키우면서 종목별로 챙기면 됩니다. 이제는 외국인 주포가 제일 중요하고 개인은 성격만 챙기면 됩니다. 기관들은 연기금 위주로 봐드리겠다. 이렇게 제 매일 말씀드릴 때 의미를 봐주세요. 특히나 우리가 말씀드렸던 개인이 뭘 사고 뭘 팔고 사학개미 되고 동학개미 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 싸워요? 주포로 만들 수 있는 개인들도 아닌데 뭐 절대 그럴 필요 없고, 뭐 빅수급들이 앞에서 제가 종목별로 말씀드리지만 계속 흔들 거야. 뭐 빅스를 흔들든 종목별로 흔들든 계속 페이크가 많은데, 이 안 흔들기 위해서 제가 매일매일 과정 관리하고 공부를 자꾸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죠. 파트도 넘어가시면 구체적으로 기준을 세워 드릴 때, 더블 먼저 만들 때 정말 싼 거는 시총 5천억짜리 잡을 때 있어요. 옛날에 금양이나 뭐 에코도 1조 넘었죠. 제가 이제 더블 먹을 때 뭐 로봇주라든지 그다음 제주반도체나 뭐 개별주 들어갈 때는 있는데, 웬만하면 시총 1조, 2조, 3조, 7조 이런 거 많이 들어가요. 그런 게 페이크가 없습니다. 돈도 큰 애들 들어올 수 있고, 개인들 막 장난치는 양아치 같은 거 말고 이런 변동성이 더 커지고 개인들은 좋아할 수 있지만, 이 변동을 만들더라도 그 전에 들어가서 변동 파동을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지, 막 급하게 따라가서 물리다가 왔다 갔다 하면 단타로 계속 틀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짠 거보다 최소한 시총이나 돈 큰 거 위주로 이런 좀 매매 자제하면서 말씀을 기준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그게 더 맞을 거예요. 자, 방금 말씀드렸던 주포, 저희가 빅머니 체이싱, 뭐 빅수급 얘기 드렸던 큰 돈들은 우리나라 시장 근처로 봤을 때는 지표를 외국인 보겠지만
제가 보는 섹터 테마들 할 때 대장주는 이 기준은 사실 제가 노가다에서 본다. 되게 힘든 시절이고 제가 파트 2에서 가끔 말씀드리지만 좀 쉽게 좀 말씀드릴 수 있나 한번 해서 예전에 제가 분봉담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 한번 계속 고민해 볼게요. 근데 진짜 좀 쉽진 않아서 제가 웬만하면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 우리끼리는 드리긴 하지만 여기가 진짜 좀 유니크합니다. 우리 채널에서 어쨌든 우리 갖고 있는 것들은 거의 상방이나 슈팅이 많이 나올 거예요. 물론 한 10% 정도는 이제 손절 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계속 강강약약 측면을 봐주시고 최소 우리는 50% 100% 더블 파동을 만들고 수익을 만들면서 이번 12월 달에도 최소한 이렇게 먹을 수 있다 봅니다. 그래서 파트 2에서 차트나 수급 분석을 매일매일 해드리죠. 많지도 않아요. 종목도 사실 우리는 3개 4개 나눠서 뭐 패시브 기본으로 까는 것도 있지만 강한 게 좋습니다. 강한 게 정말 좋지만 이제는 좀 분산되고 못 갔던 애들로 돈이 오기 때문에 그 뒤에 빅머니 체이싱도 보면서 이런 거 있죠. 제가 보면 야 그 중에서 이게 좀 들어갔는데 약하면 좀 더 강한 거로 바꾸잖아요. 예전에 제가 한류도 그렇게 한 적이 있죠. 뭐 달바 팔아서 뭐 실리콘도 팔아서 APR 산 적도 있고 이번에 사실 조금 결과는 안 좋았지만 엔터도 좀 그런 경우 있었는데 비중 조절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래도 그 중에서 제일 강하고 돈들이 강한 걸 따라가는 거야.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3개 4개 나눠서 시장의 빅수급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이든 맨날 경험하면서 조절을 저도 매일 그렇게 해요. 물론 제가 주식 많지는 않다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주식이 진짜 제가 많고 장 좋을 때 왜 니는 돈 안 벌고 있냐 말할 수도 있지만 저는 뭐 딴 포트가 좀 있긴 한데 뭐 코인하고 이런 부분은 돈 많은 분들이 진짜 비중 조절하면서 해요. 그런 빅머니들의 어떤 행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올해 들어서 저는 더블 이상 그 다음에 따더블까지 그 사이 정도를 수익률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올해 그 말에 12월 달에 연말 결산도 한번 공개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뭐죠? 올해 들어도 참 쉽지 않았죠. 온갖 뭐 사이클 얘기 드리고 별별 이슈 다 말씀드렸지만 단타 쳐서 결론적으로 올해 초보다 올해 말에 1년 또 얼마 벌었니? 마지막에 웃어야 되죠. 우리 포트가. 진짜. 그게 맞습니다. 뭐 몇 배씩 100% 뭐 160% 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더블 나는 게. 전체로. 이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될 수 있게 12월 달까지 우리는 슈팅을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 우리 포트는 뭐 공개한 것도 있고 또 새로 만드는 거는 그냥 뒤에서 말씀드리긴 하는데 한번 슈팅이 나오면 뒤에 또 공개할 때도 있죠. 우리 싸게 사놓은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알테오제는 뭐 잠깐 뭐 매일 말씀드리긴 한데 작년 4월부터 해서 올해 들어서 물론 바이오 하지만 코스닥 1등 바이오 1등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아직도 출렁거리고 있어요. 예전에 개인이 제일 많고 신용이 좀 많이 몰려있고 근데 어쨌든 에러가 나올 거라 보거든. 뭐 제가 말씀드린 것도 회사에서 말씀한 것도 있기 때문에 11월달 12월달 이제 마지막 한 달 남았습니다. 또 12월달 초에 코스피 이전하는 임총회에서도 저는 통과된다 보기 때문에 최소한 50만원 신고가 나면서 60만원 70만원까지 가면 거기서 지금 꾸준하게 모았다 꾸준하게 우리 수익을 내면서 모아 권래 상품도 계시겠지만 올라가서 수익 낼 수 있는 기본적인 알테오전입니다. 자, 올릭스는 이미 수익이 나 있어요. 한 40% 나 있는데 얘도 지금 우리가 슈팅하고 공개하긴 했지만 9만원대 매수를 해서 한 달 지났어요. 한 달 이제 2달째 넘어가는데 여기서 올라가게 된 신고가 나고 저도 더블 파동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진짜 어제 제가 제일 괜찮게 말하고 있는 원기옥이 있죠. 펩트론 먼저 말씀드릴게요. 펩트론은 이게 제가 줄여서 비만 대장이었고 등락이 있었지만 사놓고 좀 등락이 있고 더 강한 게 있었기 때문에 올릭스로 좀 옮겨드렸어요. 이것도 사실 펩트론 비중을 줄여줬을 텐데 요번에 신고 갔죠. 잘 갔습니다. 갔는데 릴리 관련해서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물론 좋다고 보지만 너무 갔다가 왔다 가는 게 심해요. 변동이 물론 더 큰 시장이고 적응을 해야 되겠지만 대놓고 변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변동성을 좀 싫어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서 물론 더 떨어지거나 출렁거리는 거는 또 박스 내 보지만 많이 심하죠. 일단 올라가서 또 출렁거리고 있는데 비중을 더 늘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변동이 더 커지다 보니까 이 펩트론 기준으로는 저는 비중을 더 늘리지 않을 겁니다. 어떤 분은 뭐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물어보는 분 계시겠던데 여기서는 결정할 건 없죠. 어쨌든 내용 보셨겠지만 조금 늘어졌지만 새로운 인상이 추가된 거잖아요. 내용은 괜찮지만 마음 급한 분들은 팔고 더 빠른 걸로 옮겨가신 거죠. 그러면 출렁거렸던 부분에서 요 박스에서 보시고 적당히 비중은 저는
막 이쪽으로 쏠리는 건 안 좋다 봅니다. 대신에 원기옥, 제가 말했던 2차 매수까지 했던 이 종목이 상당히 좋아요. 수급도 괜찮고 시총도 괜찮고 그 다음에 그 물량대 분석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 종목에서 12월 달에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바이오 보시고, 로봇은 2개 있어요. 계속 따블씩 먹고 있는 건데 얘도 12월 달에 돈이 들어오면서 2개 다 슈팅이나 신고가 가서 얼마나 팔지, 그 더 키울지는 제가 매일매일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APR도 잘했고요. 지금 뭐 100%대 20% 팔고 160%대 20% 30% 팔았어요. 나머지는 아직 빅수급 엑시이 없기 때문에. 자, 미국에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가 대충 나오는데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분명히 소비나 이쪽이 양극화 되다 보니까 예전보다 못해요. 온라인이 많이 커지고 조금은 이제 그런 면이 있어서, 물론 우리나라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APR이고 괜찮겠지만 나머지 한 절반 정도만 가져가시면서 좀 더 키우도록. 엑시트 없으니까. 엔터는 제가 줄이고 후순위라 말씀드렸고요. 배당주도 뭐 나쁘진 않지만 정책도 다 보지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그런 그 방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는 패시브, 기본으로 깔고 있었던 12630이나 더블 나오고 있는 삼전, 233-740이 코스닥이기 때문에 얘들이 수익 나기 시작하죠. 이렇게 되면 최소한 저는 이것도 더블 날 수 있다 보기 때문에 이런 포트로 저는 집중해서 그냥 들고 있습니다. 섹터 3개 4개에서 대장주, 대장, 뭐 부대장 이렇게 하면서 종목은 막 늘리잖아요. 어떤 걸 팔게 되면 더 좋은 걸 사게 되면 딴 것도 줄이고 그렇게 컴팩트하게 우리는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 일정은 오늘 중국 났어요. 주말에 중국이 나오는데 중국 PMI도 별로 안 좋죠. 약간 고만고만해 나왔어요. 안 좋다기보다는 제가 왕크도 얘기 드렸지만 이 10년 동안 부동산을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지방정부 부채를 이제는 중앙정부나 은행들이 맡아서 부동산 최대한 안 터지게 하고, 그 다음에 정시 내수 부양으로 작년 9월부터, 아니 올해 9월이었나요? 작년 9월부터죠. 올해 출렁거리고 계속 키울 수 있는 이 정시 부양 쪽으로 위안화 강세까지 말씀드리면서 관심을 가지자는 얘기 드렸습니다. 전체로 우리나라는 좋은 거예요. EM 중화권에서. 월요일날 있고 엔비디아 이런 일정이 있는데 지금 엔비디아 모멘텀이 이쪽보다는 살짝 거친 박스 약해지기 때문에 엔비디아보다는 지금 ASML 실적 같은 것도 그때 났죠. 지금 US 그 다음에 일본 거 있어요. 일본어 걱정한 분이 계시죠. 앞에 제가 이것저것 다 챙겨드리긴 했지만 BOJ 그 다음에 일본 금리 인상이 연말 내년 초에 나올 수 있으면, 야 작년 8월처럼 또 엔캐리 걱정한 분이 계시겠지만 제가 얘기했던 이 엔화 약세는 이미 미국과 다 말을 맞췄다 봅니다. 미일 짝짝꿍 내에서 BOJ 총리 다카이치랑 같이 하고 있는데 8월처럼 보지는 않고 약간의 흐름들을 제가 한미정 관계에서 계속 챙기면서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게 뭐 확 나온다 저는 보진 않아요. 그 다음에 졸트 보고서나 이제 미국에 다음 주에 나오는 이 고용지표들 많이 밀려있지만 많이 밀려있고 중간에 툭 나오지만 어쨌든 지금 파월이 블랙 아웃 기간 들어서 말은 못하는데 몇 개 패널에 그 모임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금융청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런 봤을 때 금리 인상을 할 것 같아. 뭐 지금 뭐 본인이 그러면은 그때 채권 얘기도 드렸잖아요, 제가. 그죠? 뭐 이제 메리 데일리도 얘기 드렸는데 아마 12월 10일 날 하는 쪽으로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많이 나쁘게 보지 마시고 헬스케어 같은 것도 괜찮죠.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번 주에는 지표와 블랙아웃 기능이기 때문에 지표하고 AI 관련 얘기,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는 수급적으로 돌아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다다음 주 FMC 있고요. 자, 그리고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얘기를 좀 20분 됐는데, 자, 우리가 사이클을 열심히 타는 게 아니라, 열심히 매매하는 게 아니라 잘 타기 위해서는 얼마 전에 10월 달에 막 쏠렸을 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좀 쉬었잖아요. 막 포모가 된다 해도 쉬었잖아요. 그게 맞고, 쏠리면 결국은 11월 달처럼 또 반대로 막 기울면서 이슈 내면서 빅머니들이 개인을 계속 털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쏠면 기울고 한번 털렸잖아요. 뭐 비트코인 털리든 뭐 종목별로 또 털리든 그러면, 그리고 나 개인들 털린 이후에 단타 좀 줄면 그때 또 올리는 그런 사이클. 그 사이에서 우리는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더 강한 게 뭐냐, 빅머니들은 뭐 하고 있냐, 이 추세는 어떠냐, 그걸 매일 챙기면서 과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갖고 있는 것들이 효율적으로 돼 있다 봐요. 그 다음에 계속 얘기 드렸던 앞으로도 변동성과 이 수급 왔다 갔다는 계속 될 겁니다. 그래서 절대 한방 몰빵 레버리지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근데 우리는 또 종목이 막 수십 개 백화점, 그것도 안 돼요. 의미가 없어요. 바쁘기만 하고 수익이 안 나는데
딱 요 정도 컴팩트하게 우리는 집중, 분산, 슈팅 꾸준하게 이렇게 수익을 키우고 있는 그런 포트라 봐요. 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에 얼마 전에 이런 뉴스 나오더라고. 이게 사실 요새 토스인가 많이 개인들 쓰시잖아요. 제가 볼 때 조금 개인분이 많으신데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 엔비디아가 5% 오르면 그래서 파는 거예요. 옵션은 200% 올라요. 자, 이거 어떻습니까? 야, 200% 한 방에 벌 수 있어. 엔비디아 갈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막 사죠. 근데 주식은 물론 제로선까지는 아니지만 팔고 사고 서로 맞물리는데 방금 말했던 옵션이나 파생은 여러 번 얘기 드렸습니다. 옵션 파생은 원수가 있으면 파생 옵션을 갈키라 그래요. 망해요 그냥. 예. 제가 대리 때 옵션 파생 담당자 3년 동안 했는데 결국 돈 번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2001년인가요? 그때 이제 그 엄청 큰 악재가 있었잖아요. 9.11 테러가 났을 텐데 그때 하루에 500배 났어요. 풋을 찍은 사람이 500만 넣은 사람이 그때 25억 찾아간 걸 이제 봤는데 그분도 결국 2년 뒤에 돈 다 말아먹었어요. 이 옵션은 뭐냐면 겁나는 게 뭐냐면 반대로 생각하세요. 야 200% 순식간에 3배 먹겠네가 아니라 제가 1000만 원 넣었어요. 야 그러면 이거 몇억 되겠다가 아니라 이 1000만 원이 엔비디아 빠지는 순간 40분을 줍니다. 몇십만 원 되는 거예요. 무조건 반대라니까요. 좋은 거 보지 마시고 수입방어하고 안 될 거 빼고 거기에 고르고 골라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 변동성은 점점 더 심해질 거고 이렇게 많이 유혹할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하는 스타일 어떠냐면 많이 보였을 건데 비트코인이 8만 불 때는 조용하다가 앞으로 20만 불 간다고 보는 것 같은데 저는 15만 불로 1차로 보지만 그때 또 엄청나게 몰려들까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쌀 때 공격 급날 때는 서서히 돈 많은 사람 여유 있는 사람들이 우리처럼 수익을 사두면 되는데 급하게 막 하는 것들은 내가 돈이 없었을 수도 있고 마음이 급했을 수도 있고 이때는 불안하니까 기본적으로 공포에 불안하니까 남들 다 들어갈 때 같이 엎쳐서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거는 정말 개미 투자라 했잖아요. 절대 안 되는 투자다. 맨날 틀린다 그러면 항상 틀린다. 조금 더 시장 보면서 우리처럼 미리 올라가면 살짝 팔고 떨어지면 살짝 사는 거지 반대로 왔다 갔다 우 몰려다니다가는 계속 틀리고 앞으로 더 틀릴 거다. 자, 그림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제가 아마 9월 10월부터 이걸 올려놨을 거예요. 무서운 시장과 사이클 공부 이렇게 적어놨지만 앞으로 정말 제가 불안하고 좀 쏠린다 싶으면 한글 더 적을 거야. 한글 더 적을 거야. 뭘 적냐면 이제부터는 현금 비중이 10% 20% 무조건 들고 있어요. 더 불안하면 30% 40% 무조건 현금 들고 있으라는 얘기를 여기 적을 거예요. 그러면 수익 본 거 있잖아요. 딴 거 사는 게 아니라 현금을 계속 쟁기든 빼놓으셔야 됩니다. 그림이 저는 내년에 나올 거라 보거든. 뭐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닌데 12월 달에 충분히 슈팅을 즐기시면 되지만 진짜 올라갈 때마다 이 사이클은 항상 대중과 반대로 생각하시라 꼭 좀 드리고 싶었어요. 앞으로 변동이 더 커질 거기 때문에. 자, 지금 두 번째 것도 좀 길어지긴 했는데 자, 11월 미장에 왔다 갔다 비관론도 잘 거치셨고 박스권 잘 복귀했습니다. 지금 안정된 미국이고요. 우리나라 환율만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너무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살짝 빠졌으니까 좋고 오히려 1480부터 위에 출렁거리는 그런 이제 박스 고점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 봅니다. 그래서 연기금, 외국인 흐름을 계속 말씀드릴 거고 대신 반도체는 1월달 넘어가서 관심을 가지는 거지. 예, 반도체는 12월도 박스정도 보시고 대신에 코스닥 이쪽으로 수급과 함께 바이오 플러스 로봇 슈팅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열심히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에 좋아요, 구독은 꼭 좀 부탁드릴게요. 예, 꼭 좀 부탁드리고 제가 어차피 또 내년 7월 달에 멤버십을 또 개편할 겁니다. 제가 오전 방송도 테스트해서 찍고 있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주셔도 좋고요. 근데 우리끼리 하는 종목은 이 공통되는 댓글을 안 다시면 좋겠어요. 예, 그래도 멤버십은 월 6만 원에 내고 계시는데 예, 물론 우리 크게 보는 거에 따지면은 뭐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끼리 종목 얘기 좀 하시면 좋겠고요. 자, 꾸준하게 수익 볼 수 있는 우리 채널 내에서 남은 편안한 주말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잘 쉬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